박근호의 빅샷입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는 계속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체결 강도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먼저 예시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분위기가 이번 주 들어서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오테크닉스 역시나 그를 대표하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이사님은 이 종목 어떠한 이슈를 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최근에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네.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좀 약간 좀 전서부터 좀 특별한 의미의 그 매매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요? 그 네.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요걸 잠깐 볼까요? 네. 이제 그 이오테크닉스 이제 공시로 나온 상황인데 베일리 기푸드라는 펀드 쪽에서 이제 그 이오테크닉스의 그 지분을 늘린 게 나오는데요. 그러네요. 네. 이제 이 베일리 기푸드는 원래 고영에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한 4년인가 5년 정도 투자한 기업으로 유명한데 고영은 팔았습니다. 네. 고영은 팔고 지금 그 이오테크닉스 지분 늘리고 있는데 네. 위에 한번 읽어보면 테슬라 초기 발굴한 베일리 기포드 최근에 주목하는 기업은 사실 이호 기업도 있긴 한데 베일리 기포드는 1907년인가 생긴 기업이에요. 원래는 이제 영국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는 스코틀랜드 쪽인데 우리가 보통 농구하는 사람들한테 누구처럼 되고 싶어 그러면은 뭐 마이클 조던처럼 되고 싶어, 뭐 축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누구처럼 되고 싶어, 호날두처럼 되고 싶어 얘기하잖아요. 모든 자산운용사의 최종 목표가 이 베일리 기포드거든요. 아, 그래요? 네. 테슬라를 7달러에 사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근데 좀 팔았습니다. 네. 좀 팔았는데 네. 지금 데일리 기포드가 작년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M7은 이제 수익 내기 힘들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 말서부터. 네. 그리고 최근에 사고 있는 종목은 얘기해도 되나? 뭐 미국 기업이니까 애플 로빈이라고 네. 많이 샀는데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진짜 찍으면 찍는 대로 다 올라가요. 성장주 초기 투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잠깐 좀 봐볼까요? 네. 이오테크닉스 산 건 이유가 좀 있거든요. 이게 22년도예요. 네. 근데 훨씬 전에 산 거지만 22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게 테슬라를 가장 많이 갖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그 밑에 아마존. 네. 아마존은 20년 동안 갖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맨 밑에는 이제 보면은 넷플릭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엔비디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을 거예요. 페이스북 이제 지금 메타죠. 일단 이런 식으로 이 베일리 기프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다 이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 기업들 살 때 주식 살 때 베일리 기프트만 참고를 해도 진짜 물론 장투니까 근데 굉장히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포트폴리오를 자랑하는 자산운용사에서 이오테크닉스 지분을 늘리고 있다라는 점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오테크닉스의 기술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분을 좀 추가적으로 더 매수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오테크닉스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네. 일단 이제 고점은 아직 좀 넘지 못한 상황인데 그러네요. 이제 뭐 단기적인 차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약간 만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음봉 쪽에서 일단 뭐 화살표가 나온 거 보니까 신호가 나왔겠죠. 음봉 쪽에서 화살표 나왔고 그 다음에 약간 흔들리는 구간, 굉장히 좀 전형적인 우리가 보통 나중에 보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차트의 느낌이. 단기간에 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약간 예상이 되는 그런 뭐 체결 강도와 차트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저 음봉 그린 날에 과연 체결 강도가 어떻게 좀 나와줬고 어떻게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3일이고요. 네. 음봉 그려준 날 이제 체결 강도 126,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 처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약간 뭐 크게는 안 흔들렸고 약간은 좀 흔들리는 구간에서 5일선 받쳐주면서 역시 체결 강도가 뭐 홀딩. 을 해라라고 확실하게 좀 의견을 제시를 좀 해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분위기가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베일리 기포드도 지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된 만큼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신호가 나온 뒤에는 거의 한 9%가량의 지금 상승력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A의 뭐 기업 내용은 딱히 뭐 보고 싶은 기업은 아니고요. 이제 뭐
열차, 전동차와 네. 관련돼서 이제 현대 로템과 어느 정도 협력을 하는 기업인데 제가 이 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악재가 나왔는데 주가는 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체결 강도 상에서 이게 왜 오르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체결 강도 좋으면서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우 AI를 한번 초이스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들고 온 이슈는 악재를 들고 오셨을까요? 뭐 악재일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네, 그럼 이슈 먼저 좀 공개해 네. 주세요. 일단 분할을 할 때 우리가 네. 이제 인적 분할이고 물적 분할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인적 분할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네. 새로 생기는 어떤 그 법인을 우리 기존 주주들이 이제 비율대로 주식을 나눠서 갖기 때문에 근데 물적 분할은 아니거든요. 근데 열차 구조물 사업이 사실 대우 AL이 예전에 이제 그 남북 테마주로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 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사실 뚜렷한 모멘텀도 없고 시장에서 좀 약간 소외가 됐었었는데 최근에 열차 구조물 사업을 분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왜 일단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저희가 모르는. 근데 네. 주가는 좀 약간 나름대로 좀 약간 러프하지만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네, 알루미늄 가공업이랑 열차와 관련된 사업 두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열차 구조물 부분을 좀 분할하는 이슈가 떴고 이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오르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주가 얼만큼 오른 상황일까요? 네, 뭐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매수 신호는 딱 적당한 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면서도 시장에서 전혀 신경을 네. 안 쓰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약간 뭐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뭐 현대 로템이 수주를 많이 하면은 대우 AL도 사실 좋아지긴 하거든요. 같은 밸류체인에 있어요? 협력사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체결 강도가 좀 의미 있는 신호를 좀 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 외국인의 단기 매수세가 지금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체결 강도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계속해서 좀 답답했고. 아까 차트에서 네. 별 변화 없었었는데 네. 당일 체결강도 162,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강도 좀 들락날락 좀 하긴 네. 합니다만은 최근에 좀 한 번 들어가고 안 풀리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거래량도 상당히 좋고 해서 뭐 다른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 체결 강도도 지금 근데 궁금한 게 이사님 한 달 체결 강도가 17일까지는 100을 웃돌다가 네, 네. 지금 좀 풀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5일은 또 견조해요. 오히려 더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럴 때는 5일 체결 강도를 믿고 조금 더 가야 되는 걸까요? 정확하게 말씀해 네. 주셨고요. 사실 지금 100이 풀렸는데 네. 그냥 좀 말장난 같긴 합니다만은 100이나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는 99점입니다.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엄마 나 99점 맞았어. 100점이 좋죠. 100점이 좋죠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100이 완전히 이탈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주가가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당일과 5일, 일주일은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어떤 이슈가 후발로 나올지 좀 저도 궁금한 네.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BGF 리테일이요.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C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U 편의점이죠. 네, 편의점 관련 기업인데 편의점 요즘에도 잘 나가나요? 편의점이 네. 사실 이제 작년서부터 리포트 많이 나올 때 이제 백화점보다 편의점이 지금 실적 성장이 더 뛰어나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편의점 관련돼서 종목을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되다 보니까 그쵸. 이제 BGF 리테일에 상당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좀 약간 진부하죠. 그러니까 뭐 약간 점진적으로 매출이나 네. 영업이 좋아지긴 해도 뭔가 이제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보면 뭘 개발했다 네. 아니면 뭐 혁신이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없는 기업이니까 대신 반대로 얘기하면 뭐 큰 리스크도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슈를 공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CU를 거의 안 가기 때문에 이게 요즘에 굉장히 난리라고 해요. 외국인들이 핫하네요. 네. 들어오면 일단 뭐 타서 뭐 또 이렇게 얼음컵에다가 이제 흔들하고 넣어서 먹는 것 같은데, 쉐이크 같은 네, 건가? 약간 네. 커피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올 정도로 CU 편의점에서 많이 지금 들어오면 바로 PB 상품인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네. 제가 모르겠고, 요거는 네. 요거는 일단은 뭔지 혹시 네. 아시죠? 네, 파산핑. 네. 네. 이게 등골 브레이커라고 네. 불리는 어떤 장난감으로 많이 네. 유명한 건데 라면도 굉장히 비싸요. 2,300원인가? 그런데 과거에 이제 그 포켓몬 빵이 나왔을 때 거기 이제 CL이 들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살라고 그 꼬마들이 먹지도 않는 빵을 먹지도 않으면서 빵을 계속 사거든요. 여기도 CL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티니핑 네. 라면이 지금 들어오면은 뭐 다 품절이라고 하는데 아이고야. 어디서 만드는지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어디서 만들어요, 이거? 하림에서 만들더라고요. 아, 하림이요? 근데 하림에서 라면 네. 나오잖아요. 미식 네. 라면이라고 아. 이정재 씨가 선전했던. 아, 그래요? 네, 그 하림에서 이제 만들고 이제 이게 편의점에서 두 개가 지금 CU의 실적이 견인할 정도로 그렇구나.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CU나 이런 편의점 관련 기업들은 또 날이 풀리면 성수기가 도래한다라는 네, 맞습니다. 이야기도 있잖아요. 요즘에 또 날 좋아지니까 네. 뭐 한강 같은 데 가가지고 네, 그렇죠. 편의점에서 음식 사서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호재도 같이 겹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다면 주가 추이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꾸준하게 오르네요. 상당히 좋은 단기적으로. 자리에서 네. 나왔어요. 근데 오르려고 하면은 조금씩 이제 윗꼬리도 음. 생기고 대신 아랫꼬리도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배열된 이후에 네. 20일선을 안 깨고 계속적으로 좀 약간 지지하는 듯한 느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 거래일 날 이제 목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굉장히 윗꼬리를 길게 네. 달아서 아쉬움이 컸었는데 어제 이제 만회를 목요일 날 해주네요. 네. 굉장히 큰 상승 좀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전고점에서 계속 걸리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네. 가격적으로 한 10만 7천 원 정도가 계속 걸리는 자리였었는데 어제 돌파를 해서 11만 원을 딱 넘는 흐름. 근데 가격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가 굉장히 궁금한데 우선 한 두 달, 이 차트만 봤을 때 두 달 이상을 좀 횡보하는 네, 모습이었는데 맞습니다. 딱 그 신호가 나온 다음에 돌파를 해줬단 말이죠.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저 화살표 있는 날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7일이고요. 네, 3월. 요 날이고요. 네. 이제 일주일 체결에 들어갔다가 살짝 좀 조정 받을 때 빠졌고 이제 다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당일 체결도 148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일주일 체결강도 들어갔고 한 달 체결강도 같이 꽉 찼네요. 네. 세 달 체결강도 네. 같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좀 탄탄한 어떤 그 받쳐주는 수급이 있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좀 약간 흔들림이 있어도 계속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야금야금 좀 올라가는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계속 우상향으로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차트와 체결 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BJF 리테일의 수급을 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한 2주가량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게 메이저 수급 주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자체도 굉장히 고르게 잘 올라가고 있고 석 달, 한 달, 5일 그리고 당일까지도 현재 100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종목도 저희 예시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농심. 네. 농심. 네. 네. 이따 조금 이따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만 네. 농심 같은 경우는 사실 삼양라면 농심 살래, 삼양라면 살래, 삼성전자 살래, 하이닉스 살래 사실 그런 느낌도 있었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주가 수익률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농심 네. 주주분들이 굉장히 좀 약간 속상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속상하실 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좀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농심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네. 일단 요거 먼저 좀 볼까요? 지금 네. 현재 우리나라 라면 판매 순인데 우리 은별앵커께서는 뭘 드시나요? 저는 지금 불닭볶음면이 혹시 있나요? 불닭볶음면 6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 네. 어제 너구리 먹었습니다. 어제 너구리 1등은 신라면, 네. 진라면 요건 제가 봤을 때 식당에서도 많이 팔리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짜파게티가 3위, 요건 이제 뭐 약간 참고 삼아 좀 보내드린 거고요. 이제 농심 쪽에 최근에 그 내수랑 수출 추이인데 네. 수출이 요 이제 노란색이 수출이거든요. 아. 그 수출이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고 또 과자 같은 경우도 지금 농심이 전략이 뭐냐면 옛날에 인기가 좋았었는데 단종된 라면과 그 과자를 다시 내놓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나온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나오는 농심 라면이라든가 아니면 과자 같은 경우도 과거에 좀 유명했던 뭐 클레오파트라 뭐 포테이토 칩 저는 기억은 잘 안 나긴 합니다만은 다시 좀 내놓으면서 네. 좀 그 옛날 감성을 좀 약간 불러일으키고 레트로 있는 거죠. 감성을 좀 살려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근데 좀 약간 요 불닭볶음면처럼 메가히트작이 좀 하나 좀 해외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약간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심 지금 우선 국내 가격 인상에다가 해외 점진적으로 조금씩입니다만 해외 매출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참 답답했어서요. 네. 네. 지금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또 나름대로 네. 농심치고는 이 정도면
정말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과거에 이제 삼양라면 막 많이 올라갈 때 굉장히 좀 아쉬움이 한 있었습니다만 9개월간은 조정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게 보면은 이렇게 뭐 30cm 자대고 그어놓은 것 같아요. 이제 이 빨랫줄입니다. 조정받을 네. 때 가격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만큼 좀 시장에서 큰 관심도 없고 특별한 호재나 특별한 네. 뭐 악재도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한번 올라가고 이때가 그 가격 인상 이야기 나왔을 네, 맞습니다. 때인가요? 네. 그러고 나서 한번 일주일 정도 또 횡보하고 횡보하다가, 다시 2단 네.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는 어떻게 신호 줬을까요? 네. 네. 17일 날 신호가 나왔고요. 지금 당일, 일주일 다 100 웃돌고. 네, 지금 이제 이번 주 네. 화요일서부터 한 달 네. 체결 강도까지 100을 들어갔기 오. 때문에 농심 쪽도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일 5일 한 달 체결도 100 들어갔고 이제 60일은 제가 봤을 때 이 흐름이면 다음 주면 거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특성상 뭐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가격 인상 이런 것도 맞물려서 시장에서 좀 약간 관심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가지 확인해 봤고요. 그럼 저희 빅샷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KTNG요. 네. 네. 뭐 남자분들은 굉장히 좀 약간 이 여자분들보다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뭐 담배를 끊니 뭐 피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자담배로 바꿨니 그러면서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당한 모멘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생길까요? 지금 네, 한번 공개해 보도록 주시죠. 할까요? 오. 일단 국내는 사실 뭐 네. 담배 인거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맞아요. 유지만 해도 괜찮은데 첫 번째 모멘텀은 이제 전자담배 부분에서 지금 필립 모리스 아이코스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1등을 했죠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리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자담배에서 1등을 처음 한 거니까 뭐 탈환은 아니고 1등을 네. 이제 했다라고 이제 표현하면 될 것 같고 해외 쪽에서 중동 쪽의 수출이 2월 달 대비 270%나 늘었어요. 와. 중동 쪽의 수출이 네. 중동 쪽 분들이 담배를 좀 많이 태우시나 봐요. 네. 에세 이런 게 좀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270% 여기 이제 상당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사업도 하는데 잘 모르시지만 수원에 스타필드 있잖아요. 네. 그것도 KTNG가 아, KTNG 거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KTNG 쪽에서는 부동산 사업을 좀 약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담배 쪽 수출 쪽으로 이제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중동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그렇다면 주가도 반응하고 있을지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한 번 타이트하게 네. 좀 올랐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앵커님. 우리가 이제 네. 올라갈 때 그 기업이 상승을 하는구나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KTNG는 일단 고점까지는 그냥 회복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적도 좋아지고 지금 해외 쪽의 수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 고점 한 12만 5천 원까지는 상승이 아니라 그냥 회복이다. 상승은 그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KTNG 특성상 이틀 연속 이렇게 오르기 힘들거든요. 네. 작은 음봉 하나나 2개 정도 나올 나오는 때? 걸로 예상을 네.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유지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모르는 거니까 체결 강도는 일단 굉장히 완성이 됐습니다. 우선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가 좀 네,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그쪽에서 굉장히 지저분한 흐름이 좀 있었었는데 네. 거래도 많았고요. 네. 네. 체결 강도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신호는 4일 전에 나왔습니다. 신호는 네. 4일 전에 나왔는데 여기 이제 차트 잠깐 보면은 네. 떨어지고 별 큰 느낌이 없었는데 여기서 그러네요. 이미 신호가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체결 강도가 굉장히 좋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4.7% 정도 올랐는데 체결은 285, 250, 네. 5일, 20일 모두 이제 100을 들어갔다.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TNG 첫 번째 빅샷 종목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모멘텀 대비 지금 밸류가 너무나도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동원 산업 네. 들고 오셨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너무 유명한 기업이라서요. 네. 필요 없죠 사실 참치입니다 참치. 네, 참치인데 모멘텀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보통 영화나 만화 같은 거 보면 외국에서 참치캔 먹는 거 보면 이제 스타키스트라고 네. 많이 나오고 이게 동원 거거든요. 아. 근데 동원이 샀는데 그 회사가 이제 어떤 가격적으로 담합을 하면서 네. 미국에서 한 10년 넘게 소송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벌금 물고 그냥 끝내기로 마무리를 했는데 벌금을 3,182억을 냈습니다. 많이도 냈죠.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 앵커님 악재보다도 더 네.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을 가장 더 그쵸.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10년 넘게 끌어오던 어떤 그 악재를 이제 3,182억
벌금을 내면서 끝냈다. 이게 이제 동원산업 입장에서 이제 알턴리가 빠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동원산업이 이제 현금이 많다 보니까 M&A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가의 위치도 매력적인지 한번 볼게요. 네. 네. 근데 계속해서 올랐는데요. 네. 좀 이쁘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샀다가 네. 수익이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상당히 좀 약간 걱정이 많이 되겠죠. 그쵸. 그러고 나서 이 좀 약간 이 진폭이 네. 굉장히 좀 큰 편인데 계속 걸리는 자리입니다. 한번 이제 여기 고점이었고 네. 걸렸고 이제 이번에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원산업이 뭐 특별한 있으면 없다라고 하면 좀 약간 중간에 흔들긴 합니다만은 이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상승할 흐름 것이다.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너울너울하지만 그래도 좀 저점을 계속해서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은 네. 맞는데요.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체결 강도도 궁금해요. 네. 네. 일단 어제 말고 그 네. 하루 전이 더 체결강도 좋은데 거래량이 오. 별로 없기 때문에 네. 0.69%에서 328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네. 5일 20일, 60일 체결강도 모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60일 체결강도 계속 100 이상 들어갔다가 한번 빠지는 거죠. 다시 들어갔고 상당히 좋은 일단 거래량만 조금 더 실려주면 상당히 좋은 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재료도 있고 일단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빅샷 종목 2종목까지 해서 우리에게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군들까지 알아봤습니다. 박근호의 빅샷은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